안녕하세요. 윤네르바 오븐톡톡의 장육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리프팅용 실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과연 이 병원에서는 어떤 실을 쓰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녹무실이 있고 또 안녹무실이 있고 또 그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실에 어떤 구조물이 있는지, 구조물이 있어서 그 구조물로 리프팅 하는지 아니면 구조물 없이 실 자체만으로 리프팅 하는지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실 안에 그 실에 구조물이 있으면은 그게 돌기로 모양으로 생겼는지 그 실에 붙어 있는 그 구조가 아니면 콘 모양인지 콘 쉐입이죠. 그 다음에 또 실에 어떤 그 그물 모양의 어떤 그 구조가 있어 가지고 리프팅하는 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녹무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녹무실에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그 실의 그 성분 중에 하나가 그 PDO 실이라는 겁니다. 폴리디옥사논이라는 건데요. 이 폴리디옥사논은 그 외과 쪽에서 그 봉합용으로 많이 쓰는 녹무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환부가 절개됐을 때 그걸 이제 꼬매는 실로 많이 썼는데, 그나마 여러 가지 이제 그 녹무실 중에 이 PDO 실이 가장 오래 버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녹는 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야 녹는 거기 때문에 이 PDO 실을 써서 그걸 깎아서 그 리프팅용 실로 쓰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먼저 나온 게 지금으로부터 대충 한 13년, 14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이제 오메가라는 회사에서 오메가 오브이 월드, 오메가 실이 나왔는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풍적이었습니다. 녹무실이 처음 나왔었고, 또 사람들에 대한 녹무실에 대한 반응이 좋았었고, 그래서 한때 많이 썼는데요. 이 실의 그 방식은 녹무실이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그 돌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기로 인해서 피부에 삽입해서 당기는 방법인데, 이 실이 가장 또 전통적으로 오래됐고, 또 가장 장점은 뭐냐면 이 실을 보관하는 이 보관 용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산화가 안 되고 또 오랫동안 보관하더라도 잘 끊어지지 않고 또 수술 중에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실이 이 오메가 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개량돼서 나온 게 뭐 휴젤의 어떤 블루로즈 실이라든지 한스바이오의 어떤 민트 실이 있습니다. 이 블루로즈하고 민트 실은 사실은 같은 실입니다. 이 실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똑같은 PDO 실을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깎아서 돌기를 만든 게 아니고, 아예 주물에다가 어떤 주물판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실을 부어서 이렇게 압착을 해가지고 그 실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주물로 형틀을 만들어서 실을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깎아서 만든 돌기실이 더 좋다 아니면 주물형이 좋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요. 사실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물형 방식은 단가가 좀 비싸요. 왜냐하면 깎아 만든 것보다 조금 더 생산하는 게 한 단계가 더 걸리기 때문에 좀 생산 단가가 좀 비싸다는 거고, 사실은 가격은 더 비싸지만은 리프팅 결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브루로즈나 아니면 민트실을 넣게 되면은 실을 사실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많이 돼지 삼겹살을 사와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실을 이제 주물 방식하고 커팅 방식의 실을 넣어서 이렇게 당겨 봤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잘 걸리고 잘 지지되고 안 나오는 게, 잘 버티고 안 나오는 게 커팅 방식의 실이 더 좋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좀 더 진화된 실이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실루엣 소프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실 모양을 보게 되면은 실 자체는 녹는 PDO, 폴리디옥사논 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 콘 모양의 구조물은 폴리락틱 에이시드라고 해가지고 젖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실을 사용하게 되면 이 구조물이나 아니면 실 자체가 전부 다 녹고 흡수되고 또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 자체로 녹는 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실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 실도 마찬가지로 수입해서 들어오는 실이기 때문에 실이 너무 비싸요, 단가가. 실이 비싸기 때문에 얼굴에 뭐 2줄, 한쪽 면에 아니면 3줄 기껏 해봐야
그래서 두 줄, 세 줄 가지고는 사실 리프팅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떤 뭐 본인은 느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전후 사진으로 비교해 봤을 때 큰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 자체는 좋지만은 어, 이 실을 얼굴에 많이 넣어서 그 리프팅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넣을 수 없다는 거, 이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농문 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안농문 실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성분이 폴리프로필렌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리프로필렌은 이제 그 뭐 그 나프탈렌, 그 화학 쪽에서 보면은 원유에서 이제 나프탈렌, 납사라고 그러죠. 납사를 추출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합성 수지에서 이제 폴리에틸렌이 나오고 폴리프로필렌이 나오는데, 이 폴리프로필렌이 왜 좋냐면 사실은 이게 멸균 효과도 있고 의료용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 합성 수지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사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닌게루의 어떤 그 비닐봉지라든지 아니면 그 라인 같은 게 대체적으로 다 폴리프로필렌 계열의 어떤 그 성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프로필렌 이 성분이 약자로 PP라고 할게요. 이 PP 성분은 사실은 그 안전하고 몸에 큰 어떤 그 부작용이나 이런 걸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2002년 월드컵 때죠. 2002년도 경에 나온 게 이제 아포스 실이라고 해가지고 그 러시아의 그 닥터 슐라마니아라는 의사가 이제 개발한 그 처음 만든 그 실인데, 거기에 아마 한 그 역사가 한 40년 됐을 거예요. 나온 지는. 그래서 그 아포스 실이 이제 한 나오고 나서 이제 좀 더 개량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상 테스트를 하고 시약청 허가 받은 제품이 정식으로 주름 리프팅용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 스킨 라이프의 이지 리프트입니다. 이지 리프트는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 실을 폴리프로필렌 실에다가 이제 이렇게 커팅해 가지고 그 리프팅용 실로 만든 건데요. 길이가 한 44cm 정도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돌기 각도가 15도 각도를 유지하고 5mm 정도 균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견조하고 리프팅 강도가 좋습니다. 그 사실 지금까지 나온 그 리프팅 실 중에, 녹지 않은 실 중에 가장 안전하고 임상 테스트가 완료됐고 시약청 허가받고 주름 개선 리프팅용으로 나온 게 이지 리프트가 유일합니다. 이제 그 후에 나온 게 이제 그 실루엣 리프트죠. 그 실루엣 소프트보다 그 전에 나온 건데 실루엣 리프트라고 나온 그 실이 있어요. 이 실 자체도 그 콘 쉐입, 그 콘 모양은, 그 실에 달려있는 콘 모양은 그 폴리락틱 에이시드라는 젖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이 녹아요. 근데 그 실은 녹지 않거든요. 그 실이 이제 폴리프로필렌 실인데, 사실은 그 당시 2008년도에 우리나라 수입될 때만 해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이 실도 굉장히 그 견인력이 좋고, 구조물도 좋은 입체감으로 당기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는데, 문제는 너무 단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네 줄씩 밖에 넣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사실은 그 좋은 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서상 그 V라인 리프팅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정서상에서는 손님들이 조금 만족하지 못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절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 측두부를 절개해서 거기다가 이제 고정할 수 있는 판을 집어넣고, 얇은 판을 집어넣고 실을 견인하기 때문에 그 절개해야 된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그 녹지 않은 실로 테스 리프트라든지 아니면 리본 그 방식의 리프팅이 있습니다. 그 리본 리프팅은 뭐냐면은 그 그물 모양으로 된 그 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구조물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장터국수 같이 얇은 그 가락이 아니고 우리가 큰 칼국수 같이 넓적한 그 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실이라기보다는 한 면이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 구조물 자체가 그물망 모양인데요. 이 그물 모양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사실 수술을 두 번 하게 됩니다. 절개해서 리본이라는 그 구조물을 리프팅하고자 하는 곳에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게 붙으면은 이제 다시 절개해서 당겨서 이제 견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지금은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스 리프트는 이렇게 폴리프로필렌 실에 그물망 모양으로 그 구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단점은 이제 절개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단점 뭐가 있냐면은 제거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이 자체의 그 그물 모양의 그 실에 붙어 있는 그 그물 모양의 구조물은 이게 살하고 우리 피부 속에 이제 유착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단단하게 유착이 되고 또 그 그물망 사이로 살이 들어가서 이렇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은 흔치 않겠지만은 실을 제거하려고 이제 보다 보면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게 단점입니다. 지금은 아마 테스 리프트는 아마 잘 사용하지 않은 것 같고, 테스 소프트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녹는 또 실이 또 그런 구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링 방식의 이제 구조물이 없는 실입니다. 구조물이 이제 있는 거하고 없는 게 또 있는데, 구조물이 없고 그냥 민자형 실인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모태가 된 게 세데브 리프트라는 불가리아 의사인 닥터 세데브 박사가 이제 우리 녹는 실 덱손이라든지 바이클리 같은 녹는 봉합사로 이렇게 당기는 방식이 독특해요. 이렇게 우리가 팔이 부러지면 이렇게 어떤 붕대로 팔을 이렇게 기부스한 다음에 팔을 이렇게 지지하는 거 있죠. 이렇게 처진 피부를 이렇게 지지하면서 실로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고무줄 쇠총을 쏘듯이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우리 늘어진 피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슬링 방식, 이게 이렇게 어떤 실의 구조물이 당기는 게 아니고 실 자체가 늘어진 피부를 이렇게 당긴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 활 쉬위한 거나 아니면 쇠총으로 이렇게 고무줄 쇠총으로 이렇게 당기듯이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실 자체가. 세데브 리프트가 이제 개선돼 가지고 녹지 않은 실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초창기 때 나온 M슬링입니다. 재질은 실리콘 실이고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이 한 줄기 가닥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피부를 당기는 건데요. 이 방법은 절개법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실 자체가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 좋긴 좋은데, 이게 제가 리프팅의 원칙인 여러 층을 당겨야 되는데, 이건 단층을 당기는 거고, 피부의 한 층을 당기는 거고, 실 자체가 굵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M슬링이라는 이 실 리프팅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잘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나온 또 버전이 엘라스틱쿰이라는 실이 나와 있어요. 그 실 자체는 이제 기존의 M슬링의 실리콘 실에 더 개량된 건데요. 개량된 M슬링의 실리콘 실에다가 폴리에스테르 어떤 접착막을 더 감아 싸가지고 최대한 피부가 잘 유착되게끔 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이 실도 사실은 다른 실에 비해서 좀 굵어요. 굵어서 또 그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탄력은 굉장히 좋고 장력은 좋은데, 리프팅 방식이 슬링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를 실 자체가 이렇게 걷어 올리는, 들어 올리는 슬링 방식이다 보니까 시술 직후에 이렇게 아주 딤플이 크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긴 한데, 이렇게 슬링 방식의 어떤 실 리프팅으로 해서 생기는 이 딤플은 굉장히 크고 또 오래 가게 됩니다. 나온 실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금실이 있습니다. 금실, 골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은 금실 같은 경우는 리프팅 한다는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금실, 아주 얇은 금실을 이제 피부 전체에 넣어서 피부를 자극해서 이제 피부 톤을 좋게 해주는 그런 이제 어떤 금실이 얼굴 피부 속에 들어와서 어떤 생리학적인 대사를 일으켜 가지고 피부를 자극해서 여러 가지 이제 탄력 인자라든지 피부 톤을 개선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금실 넣고도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고, 물론 리프팅은 아니에요. 이 금실은 리프팅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 톤을 좋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효과가 좋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좀 시술하고 나서 좀 저도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고, 50대 전후로, 그러니까 폐경기 전후분들, 중년 여성 전후분들의 좀 이렇게 마르신 분 말고 좀 약간 좀 얼굴이 약간 통통하신 분들이 하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골드 리프트, 이 금실을 얼굴을 당기는 리프팅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낭패 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피부를 좀 자극해서 피부톤을 개선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리프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제 어떤 금속 알레르기라든지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저는 이 금실 리프팅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실 자체도 이게 좀 제거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또 피부 자극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모아님 보거든요. 피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피부 퀄리티가 좋아지든가 아니면은 피부 트러블을 일으켜가지고 물론 흔한 건 아닙니다. 절대 흔한 건 아니고요. 아주 그 희귀하게 피부 트러블을 일으켜서 또 제거도 힘들어서 낭패 보는 경우가 있는데 리프팅으로 접근하면 사실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 15년 이상을 실 리프팅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실을 접해봤어요. 또 이런 또 이 업계에서 또 실을 또 개량을 하게 되면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또 이야기도 같이 하고 그래서 실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어떤 실이 좋다, 어떤 실이 나쁘고 꼭 그런 차이는 없고 그 시술하는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술하는 실은 의사분이 얼마나 경험이 많고 또 뭐 부작용에 특별한 거 없지만은 손님이 불편하지 않게 시술하는 방법도 있고 또 효과가 좋아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리프팅이 잘 되려면은 피부의 여러 층을 당겨야 되고 또 여러 각도를 당겨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게 만만치가 않고 또 두 번째는 손님들이 이 실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시술 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실이 어떤 실 쓰는지 이것만 생각하시고 병원에 와서 이제 그거를 결정하시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손님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이런 말이 리프팅이지 리프팅이 아니고 V라인 리프팅을 원하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은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아요. 물론 말은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수준 높은 그 리프팅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실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술한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실의 종류와 또 뭐 장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어떤 그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와 또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란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